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이었고 귀화한 김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저는 중국이 오로지 제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나가볼 생각도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2차 성장이 시작되었고 제가 키도 크고 중국에 혁명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 만난 친구들은 저에게 모두 친절했습니다. 모두가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모델이나 승무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휩쓸려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많은 여성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주고 복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볼수록 해외를 돌아다니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2년제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와 발레를 열심히 하며 몸매 관리를 했어요. 왜 몸매 관리도 하냐고요? 중국에서는 현재 승무원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특별하고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독특한 채용 방식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비키니 심사입니다. 비키니 대회를 열어서 예쁜 사람만 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몸매 관리와 식단 관리에 힘쓸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의 탈락 끝에 저는 한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처음 받아본 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비행은 너무 떨리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워커홀릭이 되어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연애도 잠시 뒤로 미뤄두고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20대 후반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많이 돌아다녔지만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래에서는 더 어리고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늘어나고 제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정말 제 동기들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동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진지한 대화 끝에 퇴사를 하고 새 일을 찾을지 아니면 이대로 버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희는 차라리 휴직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휴직계를 내면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일 스트레스로 인해 저희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군데 다니고 싶었던 곳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일본도 다녀왔고 저 멀리 유럽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마지막 여행지로 하고 저희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운명의 남자는 못 만났지만 나름대로 힐링도 하고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한국은 상상과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붐이어서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 당황했습니다. 한남동, 성수동 전부 중국인들이 많았고 그냥 말을 걸면 다 중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한국만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한국으로 온 것인데 어딜 가나 다 중국인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한국을 느끼기엔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평소 여행 루틴이 아닌 다른 루틴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서울은 솔직히 승무원 하면서도 몇 번 가봤기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경상남도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산도 아닌 경상남도의 시골 곳곳을 다녀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지역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시골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근처 시내에 숙소를 잡았고 저희가 머물렀던 시골에서 마침 체험 활동이 있어서 저희는 신청했습니다. 바로 모내기 체험 일정이었는데요. 모내기는 저도 해본 적이 있어서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신청해 보았답니다. 중국에서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모내기 작업에도 끌려가거든요. 그렇게 저와 동료들은 모내기 준비 작업복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할당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시골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국 농부 같아 보이는 분도 열심히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 구릿빛 피부에 튀어나온 팔뚝이 참 매력적이고 남자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농부 같았는데 투덜거림 없이 정말 묵묵히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하지만 시골 사람인지라 결혼도 했겠지 싶었어요. 가끔씩 마주치는 그와의 눈빛 교환은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솔직히 체험 학습 같은 것이지만 일이 이르게 힘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점점 힘들어질 때쯤 그가 이것들 좀 먹고요 하면서 간식거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간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푸짐해서 놀랐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손맛이 좋은 아주머니의 음식이었어요. 음식의 감칠맛이 정말 뛰어나서 그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허겁지겁 먹어치우자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로 저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가 남자친구가 없는 것을 안 아주머니는 저 사람 어떠냐며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까 그 튀어나온 팔뚝의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럼 좋다고 했는데 현재 여친이 없으니 꼬셔보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몸도 좋고 다부진 남자라면 저도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시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처럼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예쁜 여자가 말 걸면 당연히 호감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 남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매일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간식도 사다 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저에게 버럭 소리치며 어차피 떠날 사람 아닙니까? 저는 결혼할 사람을 찾아요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제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연애보다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냐 직업이냐 저는 순간 고민이 많아졌고 죄송하다고 한 후 시간이 흘러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며칠간 함께 지냈던 그 남자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같이 간 동료들도 그 남자는 너의 운명의 상대 같아라고 해주었죠.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생각났고 저는 휴직계를 내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미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정말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졌어요. 가끔 부모님은 연락이 와서 미쳤냐고 욕을 하세요. 승무원 직업이 얼마나 좋은데 다 버리고 한국으로 가냐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비판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사랑을 찾아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연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랑을 찾아 직업도 포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